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아웃도어 관련 용품이 각광받고 있다. 아웃도어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으며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침체됐던 여행업계 또한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이번에는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그 경제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매겨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저랑 같이 골프 이야기도 했는데 네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실 거예요? 골프도 하면 뭐겠어요? 그 아웃도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딱 생각해 보면 뭐 등산, 낚시. 약간 뭐. 레저 쪽으로 요즘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아웃도어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일단 뭐 날이 더워지고 첫 네. 번째 이때쯤 되면 보통 이제 뭐 여행주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올라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등산 이런 것들 많이 간다, 뭐 낚시 많이 간다, 또 낚시 프로그램이 인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혼산족, 둘산족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혼산족, 둘산족 아니 네. 뭐 돌싱족은 들어봤는데 돌산족은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니까 돌산족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둘산족. 둘산족? 네, 그게 그렇게 뭐예요? 하는 건데 혼밥 하면 이제 혼자 밥 혼자 먹는 먹는 거? 그러면 이제 혼산 하면 혼자 등산. 산행. 네. 또 둘산 하면 둘이 산행. 아. 그 이런 것들로 해서 참 사람들 많이 지어내기 좋아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어렵네요.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뭔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해야 되니까 등산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옷부터 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가방 모르는데 사고, 옷부터 사요? 배낭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욕구를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근교 산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실제로 이번에 그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둘산족이나 혼산족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주식으로 좀 연계해 볼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여성분들로 등산을 많이 간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자고 했는데 저는 사양했거든요. 네네네네. 집에서 쉬겠다고. 네. 근데 이렇게 동호회로 또 다 같이 가다 보니 캠핑족 그리고 이런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있는데 실제로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이런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나 통계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네. 캠핑 아웃도어 진흥원에서 2018년에 국내 캠핑 산업의 규모를 따져봤더니 네. 2조 6천억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러면 2017년에 2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한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지난해 올해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면 올해는 한 3조 원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치가 일선 현장에 있는 유통가에서도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5월에 그 아웃도어 매출을 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 정도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홈플러스도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캠핑용품 매출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6%나 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일단 현장은 다시 그 아웃도어 시장이 조금씩 예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캠핑용품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다 캠핑 가가지고 맞습니다. 예쁘게 사진 찍는 네네네. 것들이 늘어나면서 저도 또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캠핑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네. 아웃도어 관련주들도 같이 이런 흐름을 타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캠핑과 아웃도어를 같이 보거든요. 같이. 그러면 왜냐하면 그 아웃도어 업체들이 캠핑이랑 텐트랑 뭐 이런 코페링 이런 것들 다 같이 파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라고 보통 하면서 증시에서는 아웃도어 관련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장주가 이제 영원무역하고 F&F입니다. 영원무역은 이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인 그 노스페이스 또 파타고니아 이런 쪽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또 그 노스페이스는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어서 뭐 평창 동계 올림픽 때는 메인 스폰서까지 했던 그런 업체인데요. 의류를 원래는 이제 OEM 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그 브랜드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무역을 최우선주 이렇게 뽑고 있고요. F&F는
디스커버리. 네. 그 특히 이제 청소년들 1020 세대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가 디스커버리인데 네. 이 라이센스 브랜드를 디스커버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F&F 역시 아웃도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브랜드 중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F&F 영원무역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마 기자님도 그러실 거예요. 옛날 캠핑 갔던 생각하면 우리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그때 갔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 기억을 회생 삼아서 사보려고 했더니 네. 캠핑 용품이 엄청 비싸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캠핑 관련주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 밖에 나가면 보통 뭐 하죠? 밖에 나가면요? 일단 캠핑하고 나면 다 저기 세팅을 다 하고 나면 숯도 만들고 뭐 아니면 또 뭐 저기 부탄가스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해서 고기 구워 먹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네.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그 종목이 있는데 부탄가스 종목이 있어요. 부탄가스 종목. 네. 네.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되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탄가스가 생각보다 이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그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캠핑이나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실 일이 많고 요리를 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관련주가 같이 또 동반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사가 있어요. 부탄가스 상장사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태양, 그리고 두 번째가 대륙제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태양은 이제 썬연료로 유명하고요. 대륙제관 썬연료 알죠? 대륙제관은 안 터지는 그 부탄가스 이렇게 해서 두 업체가 다 굉장히 좀 핫한데 태양은 올 1분기에 성적표가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이 362억 원에 영업이익 14억 원 났거든요. 이 정도면 뭐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55% 이상 늘어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대륙제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원자재 가격은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가스는 주입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낮아지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은 83억, 이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올 1분기에도 또 영업이익을 15억씩 냈으니까 네.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대륙제관과 태양이 상대적으로 올해 캠핑주의 또 한 곁다리를 차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대륙제관하고 태양 둘 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빠졌을 때를 더 뛰어넘으면서 네. 50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좀 내려온 종목들이에요. 그만큼 이 실적이 받쳐주니까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것 같은데 네. 그럼 반대로 요즘 국내에서 이렇게 캠핑하고 등산 다니고 네. 낚시 다니면은 여행은 해외로 잘 안 가니까 네. 여행주들이 부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네. 그 여행주가 그나마 지금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빠졌다가 좀 반등의 계기를 좀 잡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 트립닷컴 네. 그러니까 중국이죠. 트립닷컴이 이제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랑 해가지고 대규모 한국 관광 상품을 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트립닷컴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한번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1조씩 팔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팔겠다. 그렇게 이제 그 광고 방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제히 그 국내 여행주가 올랐어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이런 데가 일제히 올랐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야, 이제 한국이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에서 안전한 여행지로 이제 뜨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행주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지만 최근에 약간 반등의 그 반전을 잡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최대 여행사가 이렇게 한국 관광 상품을 다시 판매 네, 네. 개시하면서 무언가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 만약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면 네. 대표적으로 가는 게 뭐 신라호텔 네. 그리고 면세점도 가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이런들 호텔의 가격도 딱 오르겠네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도 네. 그러니까 내국인도 지금 호텔 가고 싶어 하잖아요. 호캉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 호텔은 하루에 80만 원씩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1박이에요. 네, 1박에 80만 원 이렇게 부른다. 이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바탕으로 놓고 보면 야, 주가도 엄청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호텔 신라는 조금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면세점 매출이 거의 8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지금 당장이라도 뭐 중국인들이나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써준다고 해도 작년 1분기, 2분기 실적에 비하면 지금 거의 미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성장세가 있을 거냐 여기에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나마 아난티는 조금 다릅니다. 아난티는 그 국내에서 유명 골프장 그리고 또 그 고급 리조트를 짓고 또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아난티는 일단 예약률이 좀 괜찮아요. 예약률이 예. 그리고 골프 사업도 네네. 하잖아요. 그리고 골프가 요새 특수인데 아난티 골프장은 지금 거의 그 풀부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난티는 그나마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주가도 뭐 6천 원대에서 지금 1만 원대로 올라가고 있고 아난티가 또 재밌는 거는 금강산에 호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 테마가 엮이면 급등하고 그래서 아난티는 여러모로 생각했을 때 호텔 신라와 아난티 두 개 중에 지금 뭘 사야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난티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행 그리고 숙박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외국인보다는 국내 이 네.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쪽에 좀 네네네. 초점을 맞춰보는 게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캠핑, 레저 다 따져봤을 때 네. 좋은 이야기만 해주셨는데 변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됐을 때는 네,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좀 무서운 거는 전남이나 광주 이런 쪽은 거의 없었는데 이 최근에 좀 그 코로나에서 좀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곳도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지금 사실 강원도가 그 청정 지역이라고 하면서 관광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보이고 그래서 관광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이쪽도 혹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그 반등 조짐이 있다고 하면 여행주는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웃도어 여행 관련주의 변수로는요. 코로나19가 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지역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즐기실 것도 즐겨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매겨 에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